오늘 만나보실 모델 아우디의 컴팩트카죠? A3인데요. 와, 그래도 2025년 들어서 아우디가 다양한 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A3를 비롯해서 조만간 저희가 RS3도 보여드릴 예정인데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이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매력을 보여주는데, 사실 국내 시장 요즘에 컴팩트카들의 인기가 좀 주춤하긴 해요.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의외로 쓸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현세대 컴팩트 카들인 만큼, 자, 아우디 A3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폰서 PPL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아우디 A3 판매가와 다른 실제 구매가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직접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딜러분들과 마주하고 견적을 일일이 낸다는 것이 은근히 번거롭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손쉽게 앱을 통해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아도 돼요. 바로 카랩이라는 어플인데요. 먼저 앱스토어에서 신차연구소 카랩 앱을 다운받습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유입 경로 체크에 오토뷰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요. 빠른 상담은 바로 딜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교 견적은 여러 명의 딜러에게 전화통화 없이 바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원하시는 차량과 구매 방식을 선택하셔서 견적을 요청하면 카랩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3,000여 명의 신차 딜러들이 비교 견적을 보내옵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그리고 국산차는 썬팅을 비롯한 이 패키지가 각각 다릅니다. 수입차들은 할인율이 다르고요. 때문에 전시장을 찾아야 했던 것이 기존의 아쉬움인데, 카랩 어플을 이용하면 발품을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편하고요. 아우디 A3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후드의 캐릭터 라인이 전진감을 표현했죠. 그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싱글 프레임으로 멋을 냈는데 프레임리스 타입이죠. 그릴은 좌우로 넓게 펼쳐져 안정감을 살려주고요. 블랙 컬러의 아우디 엠블럼도 멋지죠. 헤드램프도 멋스러운데 아우디는 램프 디자인과 활용성에 많은 신경을 쓰는 브랜드입니다. 매트릭스 LED를 사용했으며 운전자가 주간 주행 등 시그니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 하나에서도 램프에 대한 아우디의 욕심이 느껴지죠? 범퍼 좌우를 감싸지도록 만들어 강한 느낌을 살렸는데 블랙 컬러와 바디 컬러가 어우러져 멋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컴팩트 세단의 면모가 잘 보이죠? 루프에서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는 라인을 다듬어 쿠페와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B필러에는 모델명과 엔진 타입이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휠은 18인치로 Y스포크 타입 디자인을 쓰죠. 블랙 컬러라 차체 색상과 잘 어울리고요. 오이 타이어는 국산 타이어 제조사인 넥센의 엠페라 스포트를 사용합니다. 유럽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 국내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제품인데 아우디 A3에 달렸네요. 타이어에 대한 얘기는 리뷰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컷과 사이드 미러를 블랙으로 감싼 것도 좋은 구성이죠. 후면 디자인에서 아우디 특유의 느낌이 잘 보입니다. 물론 컴팩트카의 개성을 잘 살렸고요. 램프 디자인도 좋죠. 요즘 트렌드처럼 좌우를 길게 연결한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균형미를 살린 디자인이죠. 모델명과 콰트로 배지도 블랙으로 마감했고요. 범퍼 하단에 멋을 냈는데 전면 그릴과 같은 형태의 무늬를 넣어 스포티하게 구성했습니다. 좌우에 반사 리플렉터를 넣어 꾸몄고요. 머플러는 안쪽에 숨겨진 타입이죠.
실내도 최신 컴팩트카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룹 내 폭스바겐 골프와 다른 아우디만의 고급화가 눈에 띄죠.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타일이며 물리형 버튼을 달아 조작성을 좋게 했습니다. S라인 로고도 보이고요. 계기판은 아우디가 즐겨 쓰는 형태로 심플하죠. 깔끔하긴 한데 컴팩트카 특유의 톡톡 튀는 분위기를 느끼긴 어렵고요. 계기판 좌우측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종 기능 설정 및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즐길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같은 형태죠. 그래도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때는 편했고요. 에어컨 작동은 물리 형태의 버튼들로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의 조작감은 좋았고요. 특이사항으로 에코 모드를 지원하죠. 하단의 주행 모드 설정과 ESP 제어 버튼, 오토 스탑, 비상등과 자동 주차 버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능성에 신경 쓴 티가 나죠? 촬영을 저희가 못했는데 아우디의 자동 주차 기능도 꽤 쓸만합니다. 주차를 잘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하죠. USB 포트는 C타입으로 2개가 마련되고요. 변속은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하는데 나름대로 편합니다. 그러나 뭔가 손맛을 느끼기는 어렵죠. 포르쉐처럼 작은 레버를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해요. 시트는 S라인의 것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스티칭으로 멋도 부렸고요. 시트 자체는 꽤 편합니다. 적당한 쿠션감도 좋았으며 허리를 지지하는 능력도 무난했죠. 부가 기능으로 히팅은 있지만 통풍 기능은 없고요. 시트 좌우에는 12V 파워 아울렛과 컵홀더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도 앞좌석과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헤드레스트가 은근히 편했고요. 적당한 쿠션감이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헤드룸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키가 170cm 중반을 넘는 승객의 경우 머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아이소픽스는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부가 기능으로 송풍구와 온도 조절 다이얼이 있죠. USB 포트는 2개가 마련됐고요. 트렁크를 볼까요? 엔진은 40 TFSI라 불리며 직분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고 출력은 204마력인데 4500rpm부터 후반까지 마력을 연장해 나가는 타입이고요. 최대 토크는 32.6kg 폴스미터인데 1600rpm부터 나오게 구성되어 있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것이고 체감적으로는 2000rpm을 넘어서부터 최대 토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에스트로닉과 맞물리는데 7단 구성이고요. 경쟁사들도 7단을 많이 쓰죠. 특이사항으로 콰트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콰트로 시스템은 주행 조건이 마일드한 상황에서 전륜에만 동력을 보내 연비를 높여주고요. 그러나 뒷바퀴가 구동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하게 될 경우 예를 들자면 스티어링 휠의 각도, 엔진의 토크나 노면 또는 각 축의 가속도를 분석해서 리어 축에 구동력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죠. 이론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시간은 1초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럼 아우디 A3 이번에는 고속주행 능력을 보도록 하죠. 자, 속도를 좀 낮춰볼게요. 자,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전륜구동 모델이지만 전륜구동 베이스의 다른 모델이죠. 토크 스티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대로 쭉 뻗어주고 있고 직진성도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컴팩트하지만 나름대로 안정감이 잘 나와서 좋네요. 자, 다시 가속. 이게 요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차들이 많은데 지금 이 A3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요 카메라에 가려져서 지금 최고 속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속 210km 정도에서 지금 가속이 멈춘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일상에서는 충분한 성능이고
엔진 출력, 토크 이 수치 대비 실제 가속할 때 감이 꽤 좋네요. 와,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뭐 손을 놔도 될 정도로 그대로 직진을 유지합니다. 이게 그 독일 차들이 아우토반이라는 곳에서 일상 주행할 때도 시속 뭐 140, 160 정도는 어르신들도 많이 달리는 속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거 나름대로 만족감 있게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우디 A3 발진 가속 성능 볼까요? 공식 기록보다 잘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기온 자체가 살짝 낮은 편이어서 조금 더 빠른 가속 시간을 내는데 유리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6.4초대면 나쁘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고속주행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미세하게 스티어링 휠을 움직일 때도 여기 타이어부터 이 실시가 차를 생각보다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시켜줍니다. 후륜구동차랑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낫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이 전륜 베이스 차치고는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 국산 소나타 정도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안정감을 비롯해서 차체가 보여주는 그런 견고한 느낌, 서스펜션의 움직임, 여기서 사실 프리미엄 차와 대중차의 이 갭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현대 그랜저, 제네시스 GAT 이 두 차, 뭐 크기만 보면 그랜저가 더 커요. 근데 차를 탔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당연히 고급화를 위해서 더 신경 쓴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었기 때문인데, 아우디 A3는 컴팩트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감각적 요소들이 잘 담겨 있어서 좋네요. 최고 속도는 오늘 좀 210km, 시속 210km에 묶여 있었지만 요 리밋만 아니었다면 사실 시원스럽게 더 잘 달렸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아우디 A3 핸들링 성능을 보죠. 뭐 여담인데, 제가 이 1세대 아우디 A3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정말 갖고 싶었던 거는 S3 수동이 있었거든요. 220마력짜리. 그리고 이제 공식 시승차로는 이제 2세대부터 타기 시작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4세대 페이스리프트까지 나왔는데, 요 주행할 때 감이 꽤 좋습니다. 괜찮네. 요 스티어링 조작대의 요 선형성이 뭐 지금까지 타이어 그립 레벨을 추구한 건 아닌데 꽤 좋고, 약 언더인데 요 정도면 전륜구동에서 거의 뉴트럴에 가까워요. 와, 그리고 지금 딱 안정적으로 딱 잡고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제 첫 번째 걸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리프트 오프를 해보면, 자, ESC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잡았습니다. 제어량은 좀 많은 편인데 이 차량의 거동, 뭐 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이건 사실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코너 돌고 있을 때 요 타이어 그립 레벨을 넘어서 있는 경우라도, 아우디의 이 장점이 또 콰트로잖아요. 물론 이 차는 전륜구동 버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콰트로를 타시게 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탈 수 있는데, 코너링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언더스티어 라인이 되고 있지만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밟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속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아우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자, 근데 이거 생각보다 타이어가 횡으로 버텨주는 능력이 약간은 아쉽네요.
근데 뭐 한계 속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 레터럴 퍼포먼스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이 넥센의 엠페라 스포트라는 모델이 들어가요.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타이어가 해외에서 개별 이제 타이어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타이어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타이어를 베이스로 아우디가 원하는 상태로 튜닝을 했기 때문에 성능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잠시 이 타이어 개발자에게 아우디 오이 타이어 개발할 때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넥센 타이어 중앙연구소 소속 임종현입니다. 아우디 A3 페이스리프트 개발에 참여했었고요.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성능을 아우디 측에서 원했기 때문에 노이즈랑 브레이킹, 드라이 브레이킹 성능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개선을 추진했었는데, 타이밍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몰드를 새로 만들고 새 컴파운드를 받아서 튜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특정 카메이커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떤 카메이커는 어떤 성능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모든 성능을 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면서 개발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게 아우디의 타이어 개발, 차량 개발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웻 퍼포먼스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아우디는 전반적인 모든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특히 웻 성능을 중요시해서 그래서 웻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조 튜닝을 여러 번 시도했고, 특히 적재 압력 분포를 최저의 상태로 유지해서 배수 및 웻 핸들링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었고요. 경쾌하면서도 가속 및 조향 성능 등이 아우디 차량 및 타이어 개발 철학에 부합하게 성능 밸런스가 참 좋은 게 아우디 A3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디하고 세 번째 협업 프로젝트고요. 기존의 아우디 A3 그리고 아우디 A6, A7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Q3 아우디 A6, A7 차량도 개발 관련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기업들, 타이어 기업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야, ESC 개입이 진짜 적극적이네. 근데 거동을 이 리어가 빠지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이게 꼭 전륜구동 베이스라고 해서 뭐 이게 꼭 언더스티어가 심하고 후륜 구동이라서 오버스티어가 난다, 이 얘기는 80년대 90년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잠시 제동 성능 볼까요? 오, 제동 성능 꽤 잘 나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30m 중반, 그리고 지속해서 계속 이제 시험을 했을 때 브레이크 그리고 타이어에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가중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제동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뭐 타이어 성향으로 보면 이 종그립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개발하지 않았나 예상을 하네요. 야, 근데 이거 골프도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요거 네, 의외로 요 느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 그리고 승차감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도로 노면이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도로가 깨진 부분도 있고, 포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그리고 도로가 다 매끈한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도로를 만날 때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승차감이 좋습니다. 컴팩트카 치고는 좀 좋은 편이고,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리미엄 차들의 그 느낌을 은근히 잘 살렸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보일까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풀들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거든요. 여기를 지나갈 때도 충격을 좀 강하게 남기는 그런 차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둥 하고, 네, 하지만 이게 뭐 경박스럽지 않게 나름대로 고급스럽게 잘 처리를 해서 좋네요. 자, 그리고 저처럼 이제 상하 움직임이 있는 환경, 여기서는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조금은 짧은 느낌인데 연속교차로 볼까요? 와, 이게 지금 화면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느낌으로 보면 이 휠베이스가 너무 긴 차도 불리하지만 짧은 차들도 불리한데, 서스펜션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요 대응을 잘 하네요. 괜찮습니다. 일상도 그렇고, 저 일상에서 만들기 힘든 저런 노면에서조차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과속 방지턱. 와, 가속하고 페달 놓고 넘을 때 뒤쪽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데, 이게 딱딱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그러면서 묵직하게 눌러주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퉁퉁퉁퉁 치는 요 노면은 승차감 자체가 뭐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좀 특이한 점이, 차체 강성감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대중차들을 타보면 뭔가 좀 그냥 딱딱하게만 버티고 그 진동이 계속 남거든요. 그 남은 진동이 승객에게 불쾌함을 주는데, 요거는 확실히 아우디도 이 셰시 튜닝을 잘 합니다. 근데 요 승차감 측면에서 마냥 칭찬만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DCT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처음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싹 뗐을 때 부드럽게, 이제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게 가는데, 욱 하면서 살짝, 아주 살짝 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가다 서다를 할 때 이제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차를 움직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특유의 요 약간은, 이 정도면 사실 못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DCT 특유의 그런 느낌이 약간은 남아 있네요. 물론 듀얼 클러치 방식으로서는 굉장히 이 세련되게 튜닝을 잘했지만, 뭐 그래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골프도 좋은데 이 차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뭐 앞에서 이제 보셨지만 차값이 공식 가격은 좀 말도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주고 살 차는 아닌데, 근데 실 거래가를 놓고 보면 골프랑 갭이 확 줄잖아요. 그래서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제 ADAS 측면,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시험을 해보고, 특히나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근래 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달려주고 다 좋았는데, 이 일상에서 우리가 레인 센터링이라고 부르는 차로 중앙 유지 기능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차선을 밟을 때, 자, 차선을 밟을 때 기가 막히게 잘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차선을 엄청나게 제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거 원가 절감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향후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살릴 수 있다면 원가 절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구현이 안 되니까 하드웨어를 빼놓는다면 그건 원가 절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A3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됐었는데, 요건 좀 아우디가 좀 빨리 서둘 필요가 있어요. 요 속내에 대해서도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이제 오픈해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이제 업계에서 지켜줘야 될 룰이 있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아우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사를 넘어서 코리아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급 회피해보죠. 시작. 오. 방향제예요. 자, 오. 안정적으로 잘 가는데. ESC가 앞서 핸들링 테스트 때도 느꼈지만 급격하지만 세련되게 잘 잡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의외로 이제 마일드하게 쫙 선회를 하는 상태에서는 조금은 이 레터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느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순간적으로 확 몰릴 때 의외로 또 잡아주네요. 자, 마일드하게 슬라롬 해보죠. 타이어가 좀 긁는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걸 논외로 일단 버텨주는 능력, 일단 타이어가 잘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타이어가 너무 세게 버티면 이 서스펜션이 오히려 더 많이 무너집니다. 버텨주니까. 근데 그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네요. 여기서 골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물론 골프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긴 하지만, 요거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좀 과하게. 지금 아우디 프리센스 그러면서 이제 작동하고, 이 시트벨트 당겨주고, 어떻게 운전을 하던 차량 자체가 이 운전자가 원하는 환경 안에서, 이게 사실 이것도 핸들링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작을 했을 때 결국에 이 차가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딱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선형적으로 해줘서 좋네요. 그래서 의외로 감동. 공식 가격 빼고 실구매가 좋아요. 네, 오늘 만난 아우디 A3. 요거 차도 예쁘고 오늘 컬러도 예뻐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어린 경우, 사실 뒷좌석 같은 경우 저도 탑승해 봤는데 170cm 중반을 넘어서는 키, 그분들이 앉기에는 여기 헤드룸이 너무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키 큰 성인이 앉기에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차인데, 가족용으로 쓰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아이들이 아직 신장이 170cm를 넘어서려면 시간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의외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가 커지면 사실 그 골목을 비롯해서 주차할 때도 좀 버겁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이제 너무 대외적인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큰 차에 좀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차 좀 커졌다고 그거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추구하는 소비자분들, 그분들, 그리고 안전성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우디 A3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차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레이팅에서 점수는 조금 빠질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5천만 원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차로 주행 유지 기능이 없어서 빠지는데, 차량의 완성도로 놓고 보면 완성도 점수는 좋죠. 차량의 만듦새 자체는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아우디의 컴팩트 세단, 한 명 또는 이제 두 명, 이렇게 이제 소규모 가족이 운전하기 좋고 나름대로 좋은 승차감, 그리고 잘 달려요. 일부 옵션이 좀 아쉽긴 하지만 통풍 시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그걸 논외로 차량 자체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고 다듬어진 아우디 A3를 만나봤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 Q6 이트론이 이제 리어 축이 빠지는 부분을 지적했더니 뭐 저도 이제 뭐 게시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리프트오프 뭐 오버스티어, 근데 그 개념 자체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게 마치 무슨 뭐 레이싱 테크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터체인지 같은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이어가 늘 새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빗길 같은 환경, 노면 물값이 떨어졌을 때 차량의 이 거동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저를 욕하시고 뭐 편향적이란데, 아니 늘 같은 코스에서 하는데 안 날아가는 차가 있고 날아가는 차가 있으면 날아가는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를 샀는데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사 차원에서는 보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미디어들의 지적에 의해서 보완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이커들도 미디어들을 뭐 좀 눈치도 보고 겁내하고, 왜냐면 미디어의 틀 안에는 소비자분들의 힘이 함께 묶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소비자 스스로 외면을 하면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램프 황변 문제 지적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황변 문제가 지속되다가 나중에 한쪽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램프가.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자동차 검사 받으실 때 자비로 수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조사에 요구해서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해야죠.